시청자 여러분, 밤새 저녁에 잘 주무셨습니까?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올해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단단히 채비하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톱 기사에 이 오픈 AI와 카카오가 동맹을 맺는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부제에도 나옵니다만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오늘 이제 한국을 들어옵니다. 무지하게 추운 날 또 들어오네요. 오늘 올트만 CEO가 들어와서 여러 사람을 만날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거로는 최태원 SK 회장은 확실히 만나고 그다음에 여기 좀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사진이 있습니다만 정신아 대표도 이거 뭐 만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카카오 미디어 데이가 오늘 서울 한 호텔에서 있는데 거기에 직접 올트만 대표가 이 CEO가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같이 뭐 기자회견도 할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하던데요. 뭐 일단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미디어 대회에 참석한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 내용이니까 뭔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또 기자들도 많이 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날 것 같다, 뭐 만날 거다 이런 얘기들 이제 어느 언론사에서는 만날 것 같다 얘기도 하고 어떤 언론사에서는 만난다 또 이렇게 명식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재용 삼성전자까지 국내 주요 이제 IT 기업들 CEO들 오너들을 이제 만날 예정입니다. 일단 올트만 CEO가 카카오 미디어 대회에 참석한다라는 거는 그냥 뭐 친분 관계를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 정도 사이도 좀 당장은 아닐 거고요. 오늘 미디어 대회에서 카카오가 이제 이 카나나라고 그러죠. 이 카카오가 그동안 개발해오고 있는 자체 이제 AI 모델 이거 관련돼서 이제 결국은 오픈 AI의 이 챗GPT와 관련된 뭔가랑 좀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현재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이라는 제목도 좀 뽑은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네이버는 직접 자기들이 이제 이 생성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카카오는 그냥 밖에 걸 가져와서 자체 이제 기술과 접합을 해서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AI 모델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성 제품인 거죠. 오픈 AI의 최GPT 모델을 도입을 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낼 그럴 여지가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제죠. 어제하고 지난 31일하고 이 카카오가 이 거래일 동안에만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미리 좀 흘러나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온다니까 올트만 CEO가 이제 국내 기자들, 언론 기자들하고 어떤 얘기를 할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 올트만 CEO의 이 카카오와의 동맹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이 오픈 AI의 이 대아시아 전략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일본에서 소프트뱅크하고 이제 또 만났었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는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오라클 등등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내놨던 가장 뭔가 좀 보기 좋은 어떤 그런 계획이죠.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거의 뭐 운영 쪽을 맡을 거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트먼 CEO가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 오픈 AI의 이 챗GPT, 이 생성 AI 모델을 이제 미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포석의 일환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쪽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싱가포르하고도 좀 동맹을 맺는다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싱가포르로 좀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올트만 CEO가 이번에 아시아 쪽을 쭉 순회를 하면서 오픈 AI의 기술력을 좀 돋보이게 좀 하고. 그리고 지금 딥시크 이 쇼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반 딥시크 어떤 그런 커넥션도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시장도 앞서 두 앵커분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트럼프의 관세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 우리 증시, 어제는 아시아 증시까지 그냥 정말 춤을 춥니다. 일단 어제는 완전히 무대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 돼버렸죠. 우리 시장도 시총 64조 원 증발했다는 표현처럼 코스피 2.5%, 그다음에 코스닥 3.3%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나마 그것도 막판에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3% 이상 가까이 이렇게 낙폭을 키우다가 조금 줄어든 게 그나마 그 정도입니다. 어제 일본도 2.2% 중반, 니케이 지수 떨어졌고요. 대만 가권 지수는 3.5%나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정도 수준으로 좀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에서 8,700억 넘게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 전날, 전거래일이죠. 31일 날 1조 1,0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던 걸 감안하면 이 거래일 동안 2조 원 가까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사실 삼성전자에 좀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국인의 좀 이런 수급도 상황도 좀 굉장히 좀 꼬여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서 좀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겠습니다만은 이제 멕시코하고는 이제 이미 한 달 유예를 하기로 했고 캐나다와도 유예를 좀 하는 걸로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져놓고 이제 만약에 니네들이 보복해? 그럼 우리는 추가 관세할게.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0% 보복 관세를 더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요. 사실은 이제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최대 수출국이고 캐나다가 미국의 지금 3대 수출국인 걸 감안을 하면은 사실 이게 버티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트럼프는 다 알고 이렇게 던져놓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들, 뭐 지금 펜타닐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내 이제 손아귀에 들어와라 이제 이거를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중국도 2020년에 원래 이제 시행하기로 했었던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물건을 사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 사실 그 이후에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 이 부분을 좀 다시 좀 약속을 다시 좀 지키는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는 거 보면 결국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이 관세 폭탄 전략이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다음 이제 넥스트가 이제 유럽 연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겠죠. 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크게 떨어졌던 이유도 결국은 그 다음에는 한국, 뭐 일본, 대만 아니겠느냐. 뭐 이것들이 어제 작용을 해서 아시아 시장이 크게 떨어졌던 건데요. 결국 이제 마찬가지 전략으로 유럽연합이나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한테 결국은 이렇게 이제 내 손에 들어와 이렇게 강요를 하는 이런 압박을 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질 개연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뭔가 협상들이 좀 이렇게 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멕시코에 의해서 캐나다에서 중국 또 뭐 유럽이나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뭐 이제 그렇게 가겠죠. 그런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트럼프발 이 관세 폭탄, 관세 전쟁에 대한 시장 충격은 그만큼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2018년도에 트럼프 일기 때죠. 그때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그 당시 2018년에도 우리 시장만 코스피만 23%가 추락했던 게 아니라 미국 시장 그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이 한 5개월 만에 2,600에서 1,900까지 떨어졌던 시장이 2,500선까지 한 5개월 만에 회복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 이후에 또 연준이 고용시장도 조금 안 좋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조금 하락하는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다 2019년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회복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쪽으로 뭔가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좀 계속해서 연준에 대해서 금리를 내리는 식으로 좀 압박을 하는 배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깔려 있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어제까지의 과도한 이런 충격들 오늘은 조금 둔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미국 시장도 오늘 사실 낙폭을 좀 줄여서 물론 다 하락을 했습니다만 낙폭을 줄였던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뭐 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낙폭은 어제 같은 이런 수준은 아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딥시크 얘기 좀 더 해보죠. 김상현 이데일리 지금 뉴욕 특파원이요. 현재 이제 뉴욕에 있는데 에런 앤더슨 미국의 피셔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부문 수석 부사장이랑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데일리 6면에 통틀어서 이렇게 크게 잘 다뤄져 있습니다.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한 우리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90조 정도 자금 운용하는 데니까 미국에서 꽤 큰 그런 이제 운용사가 되겠고요.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좀 뭐 내용이 굉장히 기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여러분들 계속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 내용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딥시크 쇼크 관련해서는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 AI 하드웨어를 이제 좀 더 저렴하게 이제 쓰게 되면서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성이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딥시크 사용 관련돼서는 정보 유출 등 이런 보안 문제들 또 기술력에 대한 검증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파급력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 관련해서는 제일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이제 인플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플레 관련돼서는 점진적으로 둔화 국면이어서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고요. 또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도 앞서도 제가 좀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식의 협상술의 하나일 것으로 좀 보면서요. 또 뭐 기업들 또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일기 때 한번 경험을 해본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해서 그렇게까지 인플레를 조금 뭐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이렇게 큰 충격을 줄 정도 인플레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또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와 관련돼서는 가장 유명한 투자처는 나는 헬스케어죠. 바이오 쪽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려스러운 투자처로는 AI, 대체 에너지, 가상자산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여기서 AI라는 건 이제 인프라 쪽 얘기를 좀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 코인 쪽도 얘기를 좀 한 거고. 그다음에 국내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3월에 공매도 이 문제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되면 공매도 이제 좀 제한하고 있는 게 재개가 되면은 가을에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한국 업종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조선, 헬스케어 이렇게 경쟁력이 되게 막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뭐 립 서비스적인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또 전혀 뭐 또 설득력이 없는 얘기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딥시크 얘기네요. 딥시크발 여진 이어지는데 성학개미 엔비디아 주축. 자,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학개미 최근 지난주에 순매수했던 상위 종목들 보면 이 반도체 관련된 3배짜리 레버리지 ETF에 무려 4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00억 넘게 샀고요. 그 다음에가 엔비디아입니다. 개별주 3억 5천만 달러. 그 다음에 3위도 엔비디아와 관련된 레버리지 ETF 상품 2억 8천만 달러. 4위가 테슬라죠. 그 다음에 5위도 역시 테슬라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 이게 6위가 브로드컴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빼고 나면 사실은 대부분 다 반도체 관련된 그런 ETF 상품들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AI 관련된 이 반도체 관련주에 계속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거는 일단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길 수도 있죠. 또 하나는 결국은 AI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 에런 앤더슨 수석 부사장과 내용 전망을 조금 좀 다르죠. AI 하드웨어 쪽이 조금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서학개미들은 아주 일관되게 하드웨어 관련들 역시 굉장히 좀 집중해서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오겠죠.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